예, 그 다음에 이제 7쪽에 청정도로는 품의 요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통찰지란 무엇인가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뭡니까? 통찰지란 무엇인가 하면은 경을 인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경에서 보면 통찰지는 다양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뭐를 하나만 딱 찍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타고사 스님은 앞에하고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지금 통찰지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통찰지인가? 통찰지는 여러 종류가 있으며 여러 측면이 있다. 경을 먼저 인용 안 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죠? 말 그대로 통찰지는 여러 종류와 여러, 그죠?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이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드는 대답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나는 혼란을 초래하는데 좀 해주세요. 누구 마음입니까? 부타고사 스님의 의야입니다. 부타고사 스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경을 인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먼저 이렇게 했잖아요. 예, 경을 만일 인용해서 하자면은 이미 부처님께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뭐 사성제에 대한 지혜, 이것이 통찰지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 무상고 모아를 깨뜨라는 걸 또 참석상에서 그걸 또 통찰지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죠. 그죠? 뭔가 여러 측면이 있다. 여러 종류가 있고 여러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을 한다. 됐죠? 부타고사 스님이 여기서 당신의 의지를 딱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많이 하면 혼란스러워졌을 있잖아요. 우리 청정도로에서 지금 설명하려는 반야 통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뭡니까? 예, 오직 여기서 필요한 것에 관해서만 말해야 한다. 통찰지는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이 빠상의 지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유익한 마음이 나오지. 아까도 우리 삼매할 때도 유익한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로 했죠. 그죠? 여기서도 유익한 마음과 연결된 윗바상의 지혜다.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 통찰지입니까? 윗바상의 지혜가 통찰지다.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됐죠? 경에서 보면은 윗바상의 지혜만이 통찰지가 아닙니다. 됐죠? 오히려 있잖아요. 사성제에 대한 지혜가 통찰지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무상고 모아를 꿰뚫어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타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에서는 윗바상의 지혜가 통찰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년에 뭡니까? 제가 10번에서 그저 할 말 또 하고 또 할 말 또 하고 또 할 말 또 하고 해서 10번을 때운 게 뭡니까? 통찰지의 토양, 온처, 개근, 재연. 이걸 저는 이거 자세히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목적 달성을 못하고 제가 그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마쳐버린 것 같아서 두고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 안 한 것 같죠? 자기는 즐겨놓고 후회한다고 그러죠? 그래 하십시오. 어쨌든 믿든 말든 그죠?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작년하고 태도가 좀 다르죠? 그럼 못 느꼈습니까? 여전히 잔소리, 그 소리는 많은데 작년하고 좀 다르죠? 그죠? 눈빛부터가 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타고사 스님은 그죠? 이 통찰지를 크게 세 가지로, 왜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정도로는 이죠? 통찰지에 대한 그리고 윗바상의 지혜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통찰지는 윗바상에 대한 지혜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윗바상에 대한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타고사 스님은 이 측면에서 청정도론을 세 가지 수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뭐? 통찰지의 토양, 통찰지의 두 번째 뿌리, 세 번째로 봅니다. 통찰지의 몸통. 됐죠? 그래서 이 청정도론 전체를 통찰지, 즉, 반야라는 측면을 가지고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무엇이 통찰지의 토양이 된다 했습니까? 우리 초기 불교의 교학에 해당되는 온처, 개근, 재연. 이 6가지 주제는 통찰지의, 그죠? 그 토양이 된다 했죠? 그 밑에서 적어놨죠? 그죠? 8쪽 제일 위에, 그죠?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여기서 무더기, 감각장소, 자, 우리 한자로 적어놓은 거죠? 온, 처, 개, 근, 재, 연. 연기는 한자로 하면 연이죠. 그죠? 그래서 온, 처, 개, 근, 재, 연. 이 6가지는 통찰지에 뭐가 된다 했습니까? 토양이 된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이거는 청정도론 14장부터 17장까지 해당됩니다. 14, 15, 16, 17. 청정도론 이 중간에 있는 이 네 가지 장은 통찰지의 토양을 설명하는 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태 보면 뭡니까? 개청정과 마음청정 이 둘은 통찰지의 뿌리이다. 됐죠? 그래서 이 두 장은 우리 사막을 보면 뭡니까? 그죠? 그 개청정은 개학에 해당되고 마음청정은 뭐에 됩니까? 정학에 해당되죠. 그 청정도론에서 개청정은 1장, 2장에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3장부터 13장까지는 우리 심청정, 마음청정 혹은 정학이죠. 그래서 우리 청정도론 1장부터 13장까지 앞에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타고 선생님 말입니까? 통찰지 입장에서 보면 그런 통찰지의 뭐 뿌리다. 됐죠? 그래서 통찰지를 가지고 청정도론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통찰지의 뿌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지금 요번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18장부터 23장까지는 물론 23장은 2기니까 제외하면 그죠? 이제 18장부터 22장까지 이 5가지 장은 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통찰지의 몸통이라 했죠. 그죠? 됐죠? 그럼 통찰지의 제가 나무로 해서 딱 그림까지 다 그렸어요. 그죠? 그럼 통찰지의 열매는 뭐겠어요? 해탈, 열반의 체득, 우리 또 뭡니까? 멸진정의 체득 이런 게 되겠죠. 그 통찰지의 열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은 너무 못 그려요. 그죠? 나무가 이래 있어요. 그죠? 막 밑에 뿌리가 막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있고죠? 여기 뭔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사과가 여기는 열매입니다. 꽃도 막 펴가 있어요. 그림이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가 청정도론이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 뭡니까? 나무의 뿌리는 뭐라는 겁니까? 뿌리는 우리 청정도론 1장부터 13장까지 즉 개학과 정학 즉 뭡니까? 개청정과 마음청정에 해당되고 여기도 비옥한 땅이 있죠. 땅이 없으면 나무 못 자란다. 이 비옥한 땅은 14장부터 17장까지 즉 온처개근 37 온처개근 재현이라는 초기 불교의 교학의 주제 됐죠? 이거는 이 비옥한 땅입니다. 자, 비옥한 땅에 우리가 이걸 뭡니까? 우리가 계율과 있잖아요. 계행과 산매의 뿌리를 튼튼히 내려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자람이 되죠. 이 자람이 이거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견청정, 그죠? 도의청정, 뭡니까? 도비도 직연청정, 그 다음에 뭡니까? 행도직연청정, 직연청정이라는 5가지 청정을 닦아서 어떻게 됩니까? 23장에서 뭡니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막 꽃은 열반을 합시다. 열매는 뭐랄까요? 그 설명하고 있는 게 우리 멸진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죠? 해탈과, 열반과 멸진정이라는 꽃과 과일이 주름주름 연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청정도론이다. 됐죠? 이렇게 하는 설명은 어떤 측면에서 하는 겁니까? 통찰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됐죠? 우리 불교는 뭐니 해도 반야입니다. 그렇죠? 반야 통찰지는 저는 반야를 통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불광소음은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 됐죠? 반야 바라밀인데 큰 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라는 주제가 청정도론에서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됐죠? 근데 마하반야 바라밀은 뭡니까? 마하반야 바라밀인데 간단 명료합니다. 반야 바라밀의 핵심은 뭡니까? 공! 됐죠? 그죠? 공! 그죠? 근데 그 핵심에도 공! 지나가는 공 아닙니다. 그죠? 걔가 하늘을 보고 뻥! 뻥! 이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오! 제가 됐습니다. 보살님이 계시는 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잘못 계시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공은 지난 근거 없이 공 하면 그건 계시는 소리입니다. 근데 반야신경이 계시는 소리입니까? 저는 반야신경이 계시는 소리를 안 했습니다. 반야신경의 공에는 5가지 튼튼한 뿌리가 있습니다. 그게 튼튼한, 이제 뿌리라는 튼튼한 토양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야신경의 공의 5가지 튼튼한 토양이 뭡니까? 온처계재연. 맞죠? 뭐야, 반야신경이 어떻게 온처계재연이 나오나? 30년 동안 죽으라고 반야신경이 안 하고 있잖아요? 반야신경이 온처계재연이 안 나오는데, 뭐야. 저 선생님 거짓말한다. 이라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죠? 조견, 오온, 계공, 무색, 무수상, 행식, 온이죠?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생함의 촉법 12처지요? 뭡니까?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18개입니다. 안개부터 맨 마지막 50개까지. 무고진멸도 뭡니까? 사제입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뭡니까? 연기입니다. 됐죠? 이것이 공이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처 개근이 하나 더 들어서 뿐입니다. 온처 개재는 토양을 해서 뭡니까? 계율과 삼매를 잘 닦고 지켜서 뭡니까? 예, 반야가 여기서 반야가 뭐라 반야했습니까? 예? 윗바사나의 지혜라 했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5개입니다. 견청등부터 해서 지견청등까지 이 윗바사나 지혜라 하는 이 통찰기를 잘 해서 뭡니까? 반야신경의 목적이 뭡니까? 공의 체득이라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은 반야신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됐죠? 총불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로하고 똑같습니다. 청정도로는 이걸 자세하게 있잖아요. 23년 교칙이 세 권을 통해서 있잖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반야신경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핵심, 심자 있잖아요. 핵심만 딱 해놨습니다. 됐죠? 저처럼 반야신경을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사람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여기까지만이죠. 여러분 잘 좀 해줘.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입니다. 됐죠? 초기 불교나, 우리 예를 들어서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깊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승불교 교학에 대한 정확한 말 그대로 토대가 생깁니다. 됐죠?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좋다 그러면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다르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르다고 합시다. 자꾸 다르다고 주장하는 사람 다르다고 합시다. 만일에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가 다르다면 무엇이 진짜 불교입니까? 괴롭지요. 요새는 그저 대승불교한테 입을 딱 닫습니다. 역사를 아는 시대입니다. 초기 불교는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초기 불교로 합니다. 됐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진짜 불교입니까? 아니면은 부처님이 이제 반년간 시간 5, 600년 후에 이렇게 결성해난 불교가 진짜 불교입니까? 물론 두 개나 진짜 불교입니다. 전 두 개 다 가짜 불교로 하는 사람 절대로 아닙니다. 두 개 다 진짜 불교인데 누가 이제 자꾸 딴지를 건나면 막 대승불교가 진짜 불교가 초기 불교는 그때 소설 조그마한 불교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요래 댓글로 합니다. 할 말 있겠죠? 그래서 요새는 그런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하면 뭡니까? 할 말 없죠? 마이크는 물론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없는 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강조를 하지만 있잖아요. 초기 불교, 청정도론, 요 설명은 반야신경 그대로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반야신경을 쫙 펼쳐가고 있잖아요. 개정의 사막으로. 멋지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말이죠. 간접적인 자랑입니다. 이건 그죠? 그렇잖아요. 청정도론을 정확하게 알면은 오히려 반야신경에서 딱 공 해서 요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더 명쾌하고 분명히 드러난다. 정확합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청령과 마음청령 이 둘은 통찰제의 뿌리다. 됐죠? 아까 설명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견청정, 그죠? 그래서 제가 한자로 한다 그랬죠? 견청정, 도의청정, 도비도 직견청정, 행도 직견청정, 직견청정. 됐죠? 이 5가지는 통찰제의 몸통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제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므로 먼저 토양이 되는 법들에 대한 파악과 토양이 되는 법은 온처, 개근, 재현에 대한 파악과 질문을 통해서 지혜를 굳건하게 한 뒤 뿌리가 되는 2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뭡니까? 계율과 삼매. 됐죠? 그죠? 계약과 삼매. 그 다음에 몸통이 되는 5가지 청정. 이 5가지 청정 몸통 된데 해놨죠? 그죠? 자, 우리 견청정부터 해서 지견청정까지 이 5가지 청정들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이것이 어점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청정도론 인용까지 다 수트까지 밝혀놨죠. 그죠? 예,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그죠? 뭡니까? 통찰지의 입장에서 청정도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부탁사 선생님 있잖아요. 예, 명쾌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설명은, 예,
우리 한국 국에서 조숙으로 외우는 예, 반야신경을 아주 펼쳐져 있잖아요. 명쾌하게 저는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봤습니다. 우리 계층경부터 해서 왼쪽에는 맨 밑에 지경층경까지 7가지를 밝혀놨습니다. 그럼 계층경의 우리가 실제로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계층경의 핵심은 4가지 측량하는 게 했습니다. 앞에 요약 딱 해놨습니다. 이 4가지 그 측량은 뭐라 했습니까? 제일 처음에가 계목의 단속 됐죠. 두 번째가 뭡니까? 그죠? 감각기관, 감각기능의 단속 됐죠. 그럼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생계의 측정,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건 2가지 측정입니다. 이 2가지 측정은 주로 스님들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그냥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죠? 개의 핵심은 단속이라 했죠. 단속은 뭡니까? 계목을 통한 단속. 부처님 제정하신 개의 항목을 통한 단속. 그 다음에 뭡니까? 예, 실제로는 문단속. 됐죠, 그죠? 예, 감각기관의 단속, 감각기능의 단속은 요새 말로 문입니다. 그죠? 육문 단속에 해당됩니다. 자, 그것이 계층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4가지 측정한 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건 측정도는 제1장과 2장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자, 마음 측정의 명은 뭡니까? 요약하면은 근접삼매와 본삼매입니다. 됐죠? 물론 근접삼매를 닦기 위해서 우리는 그죠? 여러 가지 익힌 그죠? 삼매 이런 걸 계속 지속적으로 닦아야 됩니다. 닦아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삼매의 핵심은 근접삼매와 본삼매를 했습니다. 근접삼매의 특징이 뭐라 했습니까? 닮은 표상이 드러난다. 그리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된다. 됐죠? 그럼 본삼매의 특징은 뭡니까? 앞에 2가지에다가 그죠? 그렇게 닮은 표상이 일어나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고 여기서 뭡니까?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된다는 것. 됐죠? 심사희락증이라는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확립되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그죠? 선의 구성 요소가 더 극복이 되어서 그죠? 그 경지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측정도로 제3장부터 13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졌는데 그죠? 이제 여기서는 그 견측정에서는 측정도로는 제18장만 나와있죠? 그럼 앞에 지금 우리 14장부터 17장에 빠졌죠? 이건 뭐였습니까? 통찰지의 토양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측정의 문제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데 다 포함돼서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견측정은 뭡니까? 특징 등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파악하는 것. 해놨죠? 그죠? 특징 등으로서 아브라함에서 하잖아요. 특징, 역할, 가까운 원인, 그죠? 나타남. 이런 걸 통해서, 그죠? 우리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 말로 하자면, 그죠? 특징 등으로서 정신과 물질을 해체해서 파악하는 것. 해체를 하나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온처, 개근, 제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우리 열반을 제외한 81법의 그 고유 성질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18장 견측정의 내용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14장부터 16장까지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원칙에 대한 정말로 이건 한 5,000번을 떠들었죠. 그죠? 그지만 하나도 안 못합니다. 원칙의 문제 나오면 뭐 나와야 됩니까? 해체해서 보기. 원칙에는 그 다음 뭡니까? 무상고무화. 무상고무화 나오면 뭐 나옵니까? 여모. 여모 나오면 이용. 이용 나오면 해탈. 해탈 나오면 공해탈이고. 5,000번을 떠들었습니다. 됐죠? 5,000번을 부처님 당시에 이거 들으면 전부 알아는 됐어요. 60명이 알아도. 우리 부처님 세 번째 설문 이런 말씀을 듣고 해체해서 보고 말씀을 1,000명이 동시에 알아는 됐어요. 네? 그런데 왜 저 강목스님은 무려 5,000번을 뜯었는데 못 깨달았냐? 강목이는 왜 못 깨달았냐? 부처님이 위대하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강목이는 왜 못 깨달았냐 말씀을 하셨겠죠? 정확하게 기억이 나옵니다. 강목이는 왜 못 깨달았냐? 강목이는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대답이다. 그 대답이다까지 딱 나와 있어요. 깍비 작은 경우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강목이는 요건 제가 넣은 겁니다. 저는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참, 그죠? 제가 여기서는 재미있게 생글생글 웃고 하지만, 그죠? 혼자 앉아서 이런 생각할 때는
피눈물이 나겠죠. 물론 피눈물까지 흘려서 벌써 깨달은데, 그죠? 피눈물까지는 아니라도 한탄은 많이 합니다. 이제 나가들수록. 강문기는 왜 못 깨달았냐? 수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깨달이다. 저는 수행을 앉아있는 것을 수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에 진짜 앉아있는 것, 그것이 진정 앉아있는 것이야말로 앉아있는 것만이 진짜 수행이라면 저는 이래 떠들고 서가 있지 않겠죠. 그죠? 그 정도의 양심은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야, 지가 진짜 앉아있는 것이 수행이라면 저 좋아하는 것도 못 떠들고 선방에 가서 앉아있어야 되니까 저는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라 해놓고, 그죠? 롤 떠드는 것도 수행이다. 노래놓고 저는 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그렇게 요한 흐랑까지 다 알아요. 저는 A형입니다. 남이 그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백수까지 다 제가 내다봐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앉아있는 게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행이 뭐냐? 지난 수행님 말씀, 저는 제수 웬 초행에서 보는 거죠. 저는 수행은, 그죠? 예,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그죠? 자기 자신에 적용시키는 것. 저는 이걸 수행으로 생각합니다. 경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행이라면 정진이죠. 정진하셔. 물론 선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요새 참불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정진입니까? 부처님은 딱 하면, 예, 그 불성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성법에 대해서 두 가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성법, 성법은 어디에 있어요? 물론 남한테도 있지만 먼저 수행자는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불성법을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일어나는 성법도 봐야 되고. 그죠? 여기 성법이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애려고 하는 노력, 그게 수행입니다. 맞죠? 그죠? 요게, 성법이다 하면 뭡니까? 정장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남을 딱 봤습니다. 아, 저 사람은, 그죠? 정말로 나쁜 짓을 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적응시키게 됩니까? 아, 나는 저런 나쁜 짓은 안 해야지. 됐죠, 그죠? 남한테 이미 일어난 불성법을 보고 나는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수행이죠. 정진이죠. 그죠? 이미 일어난 불성법에 대해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노력. 그렇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주석서에서는 보기로 딱 이렇게 됩니다. 정확한 보기입니다. 남이 봅니다. 그죠? 나는 맨날 탱탱탱 놀고, 그죠? 자기 합리화시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정말로, 그죠? 진실하고 진지하게 성법을 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왜 저런 마음을 못 해줍니까? 그죠? 그죠? 자기 자신한테서 일으키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건 안 해도 됩니까? 그걸 해야 되겠죠? 왜? 그거 하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법은, 예, 일으키려는 노력. 그게 정진입니다. 됐죠? 주석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럼 이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성법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석에서는 남한테 일어났는데 내한테는 아직 없으면은, 됐죠? 남을 통해서, 아, 성법이구나. 그럼 내한테는 없구나. 일으키려고 노력해야죠. 이렇게 주석에서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멋진 비유죠. 멋진 설명이죠. 그죠? 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정한 수행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경에 입각된 맞죠? 그죠? 부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에, 자기 자신의 생활에 적용시키려는 노력. 맞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정전, 네 가지 바른 노력 있잖아요. 네 가지 정진에 대한, 저는, 그죠? 제식의 초인이라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길었습니다. 그죠? 이야기가 여기까지 하면. 예, 그래서, 그죠? 오늘 지금 17장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못 들어가면 다음에 하시고, 그죠? 예. 합리화 양식이죠, 그죠? 그것도 맞는 말 아닙니까? 오늘 못하면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죠? 저는 이 경청정은, 청정도는 14장에서 16장까지, 즉, 원처, 개근, 재연, 이걸 통해서, 그죠? 파악한 법 있잖아요. 그거를, 그죠? 파악하는 것, 그죠? 이거를 경청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 15, 16장은 18장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도의청정, 의심을 극복하며 연청정은 뭔가? 정신과 물질들의 조건을 파악하는 것. 자,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특히 다음 시간부터 17장 할 겁니다. 17장이 우리 연기 가르치는 조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연기 가르침은 뭐라 했습니까?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의심을 극복하며 연청정을 했죠. 그럼 17장은 19장은 연결되죠. 이렇게 했잖아요. 통찰제 우리가 토양이 되는데 이거는 뭡니까? 바로죠. 이거를 해서 17장, 18장, 즉, 견청정과
도의 청정이 바로 그죠? 원척, 예건, 재현 이거를 토양으로 해서 그죠? 생기는 몸통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견청정과 도의청정의 16장부터 17장까지 공부한 원척, 예건, 재현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도와 도 아니면 제한 지와 견해 청정, 도, 비도, 지견 청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걸 보면 1번 명상의 지혜, 2번 생멸의 지혜, 3번 밑에 뭐 무너짐의 지혜 등등 있죠? 10가지 지혜가 있죠? 이거 10가지를 윗바사나의 지혜랍니다. 됐죠? 윗바사나의 지혜는 10가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 있잖아요. 견청정과 지견청정으로 여기서는 용어가 달라집니다. 됐죠?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가 있는데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견청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근데 앞에 우리는 뭡니까? 견청정은 우리 그죠? 그 윗바사나의 지혜가 아닌 것은 우리 견청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윗바사나의 지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견청정이라고 지자를 넣습니다. 됐죠? 구분하시겠죠? 그죠? 자, 3번에 보면 견청정만 나옵니다. 그런데 4번, 5번, 죄송합니다. 5번, 6번, 7번에는 뭐가 나옵니까? 지견청정이 나옵니다. 그죠? 바로 윗바사나의 지혜가, 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견청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죠? 맨 마지막 지견청정의 완성은 뭡니까? 당연히 윗바사나의 지혜를 통해서 지견청정이 완성이 되고, 지견청정이 완성된 경지는 뭡니까? 예류도부터 해서 예류도, 예루가, 일례도, 일례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과, 아란은 사상 8배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죠? 자, 도, 비도, 지견청정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우리 윗바사나의 지혜가 시작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명상의 지혜고요. 두 번째가 생멸의 지혜 약한 단계입니다. 자, 이걸 왜 도, 비도, 지견청정이라고 하면은죠? 여기서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가 나옵니다. 윗바사나 같은데 윗바사나가 아닌 거.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그죠? 제일 골치 아픈 게 뭡니까? 사입이죠. 사입이 종교, 사입이 교주. 그런데 사입이란 말 잘 보시면 이거 제가 알기로는 맹자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스님도 맹자를 압니까? 제가 맹자를 한번 공부했어요. 언제? 군대에 있을 때. 엄마 군대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제가 봉은사에서 근무했습니다. 승복 있고. 그때 봉은사에서 있잖아요. 한국 무림에서 최고한 그 선생님, 그 교수님, 조남을 까먹었어요. 오래돼갖고. 그래서 성균관대학 교수하시고요. 정말로 어릴 때부터 정통적으로 유령 공부한 분이고, 우리 봉은사에 옛날에 동국 역경문 있었죠. 그 모르는 분들 많죠, 그죠? 그 있었어요. 예. 그 동국 역경문에 한 분을 워낙 잘하시고, 불교신자이기 때문이죠. 그랬는데, 그분한테서 스님들, 우리 역장에 있던 10몇 분이, 그죠? 그 맹자를 배웠어요. 맹자 삼천독이면 한문에 물리난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러고 맹자를 배웠는데, 제가 그때 약간 23살 때인가 그랬습니다요. 그렇게 어떤 스님이, 군인도,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와서 맹자는 배워. 이러도, 배워주시더라고. 그러가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사이비는 맹자에 나옵니다. 또 알면 어떻게 하지? 큰 소리 지나고. 근데 제가 분명히, 왜냐면 그 선생님께서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그 사이비를 딱 개중, 그게 생각나서 사이비가 왜 사이비입니까? 비슷한데 아닌 것. 여기 제일 골치 아프죠? 차라리 알면은 엉태는 거 대만에 알아버립니다. 그죠? 사이비 교주 건가죠? 왜요? 나는 제2의 부처님이더라. 그죠? 그죠? 뭐 내한테 뭐 공양을 많이 하면 묻지? 엄마야 미쳐야 된다. 사이비 성녀, 사이비 목사, 골치 아프죠, 그죠? 비슷한데 아닌 거.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이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 경제하고 비슷한데, 아닌 거는 구분해내야 되겠죠. 그거 구분 못하면 백발백중 끝납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서 이걸 설명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에서 10가지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범위 밝혔다. 자, 이 10가지 윗바사나의 경계는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납니다. 예. 예.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행 안 하는 분들. 그죠? 안 나타납니다. 자, 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나타난다. 그리고 뭡니까? 특히 본 삼매를 체험한 사람한테. 예, 청정도는 견해가 저는 뛰어나도
항상 문제는요, 삼매 체험이거든. 삼매는 신비 체험이잖아요. 그죠? 이놈의 삼매 체험, 신비 체험 때문에 대성불교에서도 온갖 사이비가 다 나타나고요. 상자부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명함에서는 사마타 수행은 상당히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앉아있으면 신비 체험이 다른 표상이 아니라 요만 표상이라도 딱 새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쁩니다. 군대 논리하고 똑같아요.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군대 생활 하죠. 나중에는 거짓말 요만큼 못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져가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진짜 군대에 있을 때 그죠? 진짜 역적에 용사지. 그렇죠. 거짓말 합니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조금만 반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만한 게 있죠? 요만큼 되겠지만 굉장한 경지를 있잖아요. 체험을 한 것처럼. 지금 선방이 댕긴 선생들 중에 있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제외로. 저도 그런 소지가 많은 사람이죠. 그죠?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강원항구 선방부터 갔거든요. 체험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는 건 다 그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하죠. 왜? 사입이 되기 싫어서. 저는 그때 배운 맹자 있잖아요. 그 구절이 상당히 비슷한데 아니, 제목 작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남도 속고 자기도 속습니다. 특히 그래서 증문에서죠. 삼매 수행을 본 삼매를 체험한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반드시 윗바사나의 10가지 경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고 이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려고 시간 나왔는데 그죠? 대충 근데 실제로 보면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왜냐면 이거 제일 중요한 판단입니다. 수행자의 생명이 걸리는 거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근데 요래 설명하고 우리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장, 19장, 20장에서는 도, 비도, 직영, 청정을 해서 제목을 도, 비도로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사이비. 그죠? 도와 도 아님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 아닌 건 뭡니까? 도인 것 같은데 도 아닌 거 사이도 이라면 되겠죠? 사이도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사이비입니다. 사이비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20장에서 그걸 하고 이제 21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나머지 9가지 지혜 있잖아요. 9가지 윗바사나 지혜를 아주 그죠? 그걸 합니다. 생멸의 지혜, 무너짐의 지혜, 공포의 지혜, 위험의 지혜, 역경의 지혜, 해탈을 원하는 지혜, 깊이 숙고하는 지혜, 행에 대한 평온의 지혜, 수순하는 지혜에서 그죠? 여기서 핵심은 들어가서 하겠습니다만은 무너짐의 지혜입니다. 이 방간양이라고 했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해체해서 보기 이론적으로 했던 있잖아요. 특히 원칙에 대한 원으로 해체해서 보기, 그죠? 우리 12제, 18개로 해체해서 보기가 실제로 적용이 돼서 방간양은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서 좀 딱 해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요새는 해체지라고 옮깁니다. 방가라는 부사진다는 말입니다. 방가 있잖아요. 빵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한국의 빵이죠. 저 산스크리트 방가에서 왔다고 봅니다. 빵 똑같죠? 방가 A에는 발음을 안 합니다. 지금 힌디하고 마라테거든요. 그럼 빵 똑같죠? 빵 하면 터지죠? 깨달을 때 무슨 소리 납니까? 빵 소리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방가냐나 방냐나 방 됐죠? 그래서 해체집니다. 무너짐의 지혜라고 이거는 우리 대림스님이 아주 고급스럽게 이렇게죠. 어쨌든 터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우리 오온으로 빵 해체되는 거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식적으로 자기 그죠? 그래서 이 몸이 빵 흩어지는 걸 봤습니다. 공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부사질 부는 걸 봤는데 공포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공포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방간야나를 이해하면 뭡니까? 그 밑에 있잖아요. 공포지혜, 위험의 지혜, 역경의 지혜 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더 이제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생겨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죠? 우리가 그죠? 행에 대해서, 형성된 것들에 대해서 평온하게 되는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됐죠? 예, 무너져서 나중에는 뭡니까? 무엇으로 이제 비교됩니까? 우리 오온에 대해서 있잖아요. 평온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집착을 하지 않게 되고, 이제 점점 깨달음이 가까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총불교 보면, 그죠? 해체해서 보기, 무상고무와 염호, 이욕, 해탈, 부경해탈이라는 이 과정이,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윗바사나에서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초기 불교에 나타나는 그죠? 해체수복이 무상공무와 염호, 유욕, 해탈이 여기서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로 더 있잖아요. 그 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맨 마지막에는 해탈의 수순하는 지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로 종성의 지혜가 생깁니다. 자, 이 종성의 지혜는, 그죠? 우리는 다음 보시면 알겠지만요. 10가지 윗바사나의 지혜는 안 속합니다. 왜? 이거는 세속적인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경지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를 종성의 지혜라고 합니다. 종성은 전에 많이 했습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와 견이 완전히 청량하게 됩니다. 지견이. 그죠? 지와 견이, 지혜와 견해가 완전히 청량하게 됩니다. 그거를 2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와 견이 청량하게 되는 그거를 단계별로서 4가지 도에 대한 지혜랍니다. 이게 뭡니까? 예유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 도에 대한 지혜가 생기면은 당연히 과에 대한 지혜도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해서, 그죠? 우리 5가지 청정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18장부터 22장까지 각각에 하나씩 되어 있죠. 18, 19, 20, 21, 22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 그죠? 통찰지의 몸통을 5단계로 설명을 하고 23장은 통찰지의 이익입니다. 이익은 뭡니까?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열반의 체험, 하나는 뭡니까? 우리 멸진적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열반은 꽃에다가 비유하고, 그죠? 멸진적의 체험은 과일에다가 비유해봤으면 이건 전적으로 오야 마음입니다. 제멋대로 한번 해본 겁니다. 됐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청정도론에서는 있잖아요. 통찰지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계행과 삼매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닦아야 됩니까? 반야를 닦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도 뭡니까? 우리 반야신경에서도 그죠? 예, 반야를 강조하고 있고, 우리 건강반야 바라는 그죠? 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조경 소경지는 건강경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반야를 강조하는 이 반야신경은 말 그대로 그죠?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법회에서 반드시 외우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만 봐도 뭡니까? 불교는 그러면 대승불교만 반야를 강조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보시다시피 청정도론도 어떻게 됩니까? 초기 불교의 정통인 청정도론도 결국은 뭡니까? 우리 해품에 오니까 통찰지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 다를 설명해내고 있잖아요. 그죠? 통찰지의 토양, 뿌리, 몸통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이 통찰지를 더 5가지 청정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통찰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서 완성하고 있는 책입니다. 아이고, 막 차를 요 끝나고 이제 다음부터 뭡니까? 17장 오늘 그 편점으로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통찰지는 어렵습니다. 예, 정말로 어렵습니다. 제가 요새 보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는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은 아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요새 와서 다시 보니까 좀 이해될 정도로 제 경험을 봐도죠.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부탁사 스님이 어려운 가르침이라고, 그럼 부처님께서죠. 연계의 가르침, 통찰지가 연계입니다. 연계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그죠? 우리 아난다 존자가 있죠. 아, 부처님, 이제 나는, 그죠? 제게 연계의 가르침이 싹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아난다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에이? 아직 내한테 너는 아직 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계의 가르침은 심오한 가르침이라고 이미 경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타부타 스님도 청정도론 중에서 제일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통찰지의 연계의 가르침이고, 앞에서 막 속대 말하면 짜는 소리를 막 하십니다. 여러분 죽겠다. 내가 빠르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 미치고 펄쩍 뛰겠다. 그런데 안 할 수 없어서 하다.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수고롭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걸 해서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그죠? 오늘 나눠드린 거. 거기에 준해서 설명하고 말 겁니다. 와, 그럼 무슨, 이거 정리한다고 벌써 어렵겠나? 아닙니다. 예. 우리 아비담마 길라자리 8장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예, 남방의 스님들도 너무나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핵심만 거기 딱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좀 핵심되는 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안 되면은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그 17장 연기 가르침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 들으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지금
좀 헛소리를 잡겠습니다. 그죠? 예, 다음 시간에는 더 헛소리가 적게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이제는 또 저녁이라서 그죠? 배도 고프실 거고 피곤하실 건데, 또 이렇게 또 와서 또 그죠? 또 강의를 또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